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김태성입니다. 카카오에서는 테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카카오가 쿠버네티스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API로 제공하기까지 여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의 컨테이너 서비스 플랫폼인 DKOS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왜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무엇을 개발하여 최소화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팀에서는 카카오의 개발자를 위해 DKOS라는 쿠버네티스 애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DKOS를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복수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사내 계정 인증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 위에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DKOS의 관리 대상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호스트 머신이 포함됩니다. 머신의 생성 및 관리는 카카오의 인프라 플랫폼인 크레인과의 연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KOS는 2018년 쿠버네티스 버전 1.12를 제공하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카카오의 시스템을 쿠버네티스로 이관하기 시작했고, 현재 1.19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사내 표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대국민 서비스가 DKOS 위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100만 단위의 컨테이너가 수만 대의 서버로 구성된 수천 개의 클러스터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DKOS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의 구조는 일반적인 클러스터와 비슷합니다. 마스터는 3대 이상의 서버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든 노드에서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인 API 서버,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SCD가 동작합니다. 특히 SCD는 쿼럼 방식을 사용하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동작합니다. 쿼럼이란 우리말로는 정족수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버 수를 의미합니다. SCD 클러스터에 라이트 요청이 발생한 경우 리더 역할을 하는 서버가 요청을 받게 되고 모든 SCD 서버에 데이터 복제를 시도합니다. 예제와 같이 총 서버 수가 3대인 경우 리더를 포함한 2대 이상의 서버의 값이 복제되어야 OK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3대로 SCD 클러스터를 구성한 경우 1대의 장애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워커노드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큐브렛의 요청을 마스터노드의 API 서버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엔진엑스가 동작합니다. 로드 밸런서 모드로 동작하는 엔진엑스는 로컬호스트의 6443 포트를 리스닝하며 마스터노드의 IP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큐브렛의 요청을 마스터노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워커노드에 고르게 분포되어 컨테이너의 형태로 동작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는 평범한 쿠버네티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DKOS는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외부로 노출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스토리지, 로드 밸런서, DNS와 같은 다양한 IT 리소스와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DKOS의 쿠버네티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여러 종류의 커스텀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IT 리소스를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로 선언하고 쿠버네티스를 통해 외부 자원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네이티브한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DKOS는 출시 2년 차에 접어든 2020년부터 라이브 업그레이드의 제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는 라이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입니다. 사용자가 쿠버네티스의 최신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클러스터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는 4개월마다 신규 버전을 릴리즈하고 있으며 이스티어와 같이 인기 있는 오픈소스는 출시될 때마다 요구되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높아집니다. 둘째, 클러스터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해집니다.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호스트 머신의 OS가 9버전인 경우 EOS가 도래하여 보안 패치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하나의 버전에 대해 1년간만 패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취약점에 노출되게 됩니다. 셋째, 클러스터의 버전이 다양할수록 운영팀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쿠버네티스 버전에 따라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의 디폴트 옵션이 다르고 지원 가능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플러그인의 버전도 다르기 때문에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 버전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져야 하므로 번거로워지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안전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러스터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란 기존 클러스터와 구성이 동일한 클러스터를 새로 생성하여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조금씩 이동시키고 구버전 클러스터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가 예시처럼 10대 미만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마이그레이션은 안전한 업그레이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대 규모의 노드를 가지며 100만 단위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클러스터라면 노드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신규 환경으로 이관해야 할 어플리케이션과 설정이 많아 히스토리 파악이 어렵고 적지 않은 리소스 투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QS는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들을 함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만을 이관해서는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서비스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용자가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버전 업그레이드 방법이 마이그레이션뿐이라면 DQS가 서비스로서의 쿠버네티스를 제공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어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인 클러스터를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전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라이브 업그레이드는 세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단순성입니다. 업그레이드 기능은 클릭 몇 번만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성공 여부가 사용자의 숙련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작업 절차가 최대한 단순해야 합니다. 서비스 무중단을 구현하기 위한 중간 절차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복구성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지점에서 재시도가 가능해야 하고, 재시도가 불가능하거나 클러스터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시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일성입니다.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버전업된 클러스터는 신규 생성한 클러스터와 형상이 동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쿠버네티스 버전뿐만 아니라 호스트 머신의 OS 버전과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들의 버전이 동일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속성을 염두에 두고 쿠버네티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큐브 ADM, 큐브 스프레이와 같은 설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큐브 ADM을 이용한 업그레이드는 직접 바이너리의 버전을 교체하는 것 대비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긴 하지만 버전을 하나씩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쿠버네티스가 마이너 버전 2개까지의 호환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를 몇 번씩 해야 돼서 단순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큐브 스프레이도 큐브 ADM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복구성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쿠버네티스만을 작업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호스트 OS의 버전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어서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클러스터 API의 업그레이드 방식입니다. 클러스터 API란 쿠버네티스의 서브 프로젝트 중 하나로 클러스터의 생성과 운영을 단순화하기 위한 도구이며,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호스트 머신을 생성하고 큐브 ADM을 이용해 클러스터를 설치, 관리하는 선언적 API를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API의 업그레이드는 버전이 높은 마스터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고 구버전 마스터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복구성과 동일성이 만족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DKOS에 적용할 경우 단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DKOS의 클러스터는 모든 워커 노드의 마스터 노드로의 로드 밸런싱을 위한 엔진엑스가 동작하고 있는데, 마스터 노드가 추가되면 워커 노드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 엔진엑스 설정을 변경해주고 재기동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워커 노드의 숫자가 많을수록 작업량이 증가합니다. 구버전 마스터 노드를 제거할 때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중간 절차가 많아집니다. 또 DKOS는 네트워크 플러그인으로 실리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적화를 위해 마스터 노드의 애시디를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스터 노드를 추가하여 애시디 클러스터의 IP 집합이 변경된다면
쿠버네티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트래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실리움을 재시작해야 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드를 하나씩 제거하고 IP를 유지하여 업그레이드된 노드로 교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 방법의 경우 마스터 노드 IP 집합에 변화가 없으므로 단순성이 만족되고,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면 이전 버전이 설치된 노드를 다시 추가하면 되므로 복구성이 만족되며, 호스트 OS까지 업그레이드 되므로 신규로 생성된 노드와 형상이 같아 동일성을 만족합니다. 노드 교체에 의한 업그레이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3개, 워커 3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먼저 세 번째 마스터 노드를 클러스터에서 제거합니다. 마스터 1개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2개의 마스터가 동작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터가 제거된 자리에 최신 버전 OS와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새로운 노드를 조인시킵니다. 마스터 간 쿠버네티스 버전 차이가 발생하지만 마이너 버전 2개까지는 호환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클러스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여 마스터 노드를 모두 업그레이드합니다. 워커는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도 컨트롤 컴포넌트가 동작하는 서버가 아니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우선 워커에서 동작 중인 파드가 안전하게 종료되고 다른 노드로 옮겨갈 수 있도록 드레인해주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워커 노드도 모두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정말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클러스터의 일부 마스터 노드가 장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는 클러스터의 2번 마스터 서버가 다운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3번 마스터 교체를 시작하게 되면 LCD 서버가 하나밖에 안 남아서 쿠버네티스 API는 사용자의 요청에 정상 응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휴먼 에러입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마스터 노드만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채 끝나기 전에 다음 마스터 업그레이드를 시작해버리면 절반 이상의 LCD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순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쿠버네티스 API는 응답 불가 상태가 되므로 무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서버 장애입니다. 마스터 노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 나머지 마스터 노드에 디스크 폴트가 발생하게 된다면 쿠버네티스 API가 응답 불가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LCD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그레이드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무엇을 더 개발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헬스 체커를 개발하였습니다. 클러스터 헬스 체커는 모든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에서 동작하며 DKOS가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함께 배포됩니다. DKOS는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모든 컴포넌트의 정상 동작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면 라이브 업그레이드 요청은 거절됩니다. 둘째,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브 업그레이드가 노드 상태에 의존성을 갖도록 제약을 두었습니다. DQS는 모든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 라이프 사이클에 업그레이드 상태를 추가하고, 만약 업그레이드 중인 노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요청을 받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어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클러스터 데이터가 모두 소실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PKI 인증서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내부 컴포넌트 간 통신의 TLS 인증을 사용합니다. 직접 만든 CA 인증서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컴포넌트들이 사용할 인증서를 사이닝하고 검증합니다. 만약 CA 인증서와 프라이빗 키가 유실된다면 마스터 노드를 다시 생성하더라도 기존 워커 노드들과의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KI 인증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DQS는 CA 인증서와 프라이빗 키를 큐브 ADM과 같은 설치 자동화 도구가 생성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생성하고 DB에 보관함으로써 유사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PKI 인증서만큼 중요한 데이터는 LCD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백킹 스토리지로 LCD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LCD에 보관됩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에 어떤 노드가 몇 개나 있고 어떤 파드가 어떤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가 애시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만약 동작 중인 클러스터의 애시디 데이터베이스가 유실된다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가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애시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기 위해 DKOS는 클러스터 생성 시 크론잡을 함께 배포합니다. 크론잡은 마스터노드에서 동작하며 카카오의 분산 스토리지 서비스인 메타케이지에 애시디 데이터베이스를 하루에 한 번 백업합니다. 클러스터당 최근 5일간의 백업을 보관하며 모든 클러스터가 동일한 시간에 백업을 해서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지 않도록 클러스터마다 고유한 백업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PKI 인증서와 애시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함으로써 DKOS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마스터 VM이 유실되더라도 메타케이지와 DKOS DB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보겠습니다. DKOS는 사용자 요구, 보안 취약점, 운영 효율화를 위해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API로 제공합니다. DKOS가 사용하는 라이브 업그레이드 방법은 노드를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성, 복구성, 동일성을 만족합니다. 라이브 업그레이드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클러스터 헬스 체커, 노드 상태에 따른 제약, 그리고 백업과 복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DKOS는 현재 노드 단위의 API뿐만 아니라 메시징 큐를 활용하는 클러스터 단위의 API도 제공하여 단 한 번의 API 호출만으로 DKOS가 알아서 모든 노드를 순차 업그레이드하는 롤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API를 호출하지 않아도 미리 입력한 스케줄에 따라 실행되는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위한 DKOS의 여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